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작아지고 무력해집니까? 마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기분. 그 깊은 상처는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성격의 차이나 이해관계의 충돌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더 깊은 철학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의 고유성을 지키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이 두 욕구 사이의 미묘한 긴장이 바로 모든 갈등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본질적인 힘입니다. 이는 조작이나 기만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진정한 소통의 철학,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순간의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진심을 담은 단 하나의 태도와 그것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원수까지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싫어하게 되는 순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본능적 불신, 자신보다 나은 것 같은 상대에 대한 비교의식, 과거의 상처가 만들어낸 방어막들이 우리를 둘러쌉니다. 이러한 심리적 방어는 사실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끊임없이 주변을 탐지하며 위험을 감지하려 합니다.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느끼는 긴장감, 상대방의 말투나 표정에서 포착되는 미묘한 신호들에 대한 민감한 반응,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지키기 위한 본능적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등장합니다. 18세기 미국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였던 한 인물이 발견한 심리학적 현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적대시하던 정치인을 설득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 정치가는 상대방이 소장하고 있던 희귀한 책을 며칠만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그 사람도 결국 책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적대적이었던 그 정치인이 오히려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된 것입니다. 이 현상의 근본에는 인간 심리의 깊은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도와준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내적 모순을 해결하려는 무의식적 과정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었다면 분명 이 사람은 도움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좋은 사람일 것이다라고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도움을 요청받는다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을 믿기에 부탁하는 겁니다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순간 그 사람의 자존감은 높아집니다. 인간은 자신을 가치 있게 여겨주는 존재를 본능적으로 좋아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단순히 기술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요청이 진심 어린 것이어야 하며 상대방의 능력과 인품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마음이 전달되고 진정한 관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관계의 변화는 표면적인 기술보다는 깊은 심리적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왜 나를 싫어하는지, 그 마음 밑바탕에 어떤 두려움이나 상처가 있는지를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소통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과 자신을 동조시키려는 본능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식적 모방의 철학적 근거입니다. 상대방의 말투, 제스처, 호흡을 자연스럽게 맞춰가는 것, 이는 단순한 흉내가 아닙니다. 이는 나도 당신과 같은 인간입니다라는 존재론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리듬에 맞춰가는 것은
바로 이 깊은 연결감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천천히 말하면 나도 천천히 말하게 되고, 상대방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 나도 모르게 같은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동조는 상대방에게 무의식적으로 편안함과 신뢰감을 줍니다. 마치 자신과 비슷한 사람,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의식적 모방이 효과적이려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의도적이고 과장된 흉내는 오히려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동조는 상대방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이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이해해야 할 또 다른 심리적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기대의 힘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실제로 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육학에서 잘 알려진 현상이지만 그 근본에는 깊은 철학적 진리가 있습니다. 타인을 규정하는 우리의 시선이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만약 우리가 상대방을 적대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본다면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그에 맞춰 변화하고 상대방도 그에 반응하여 실제로 더 적대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상대방을 근본적으로 좋은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믿고 대한다면 그 믿음이 전달되어 상대방도 그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는 인간 존재의 상호주관적 특성에 관한 철학적 통찰입니다. 우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형성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상대방의 시선과 기대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와 행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 어린 칭찬이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막연한 잘했어나 좋아요가 아닌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칭찬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이고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게 만듭니다. 칭찬받은 특정 행동이나 태도를 더 자주 보여주려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실제로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보다는 방금 전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해결책을 찾아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언급함으로써 그 칭찬의 진정성이 전달되고 상대방은 자신의 어떤 면이 인정받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들이 효과적이려면 일관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거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신뢰받기 어렵습니다. 인간은 예측 가능한 존재를 신뢰합니다. 오늘은 친근하게 대하다가 내일은 차갑게 대하는 사람보다는 항상 일정한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을 더 믿을 만하다고 여깁니다. 일관성은 단순히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만의 원칙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기준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관성이야말로 진정한 존재감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진정한 관계의 깊이는 갈등이 일어났을 때 드러납니다. 의견이 다를 때,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그 관계의 진정한 품질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는 무조건적인 동의나 회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맹목적 동의는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진심으로 동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갈등을 피하려는 것인지 직감적으로 알아챕니다. 진정한 소통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상대의 논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해 정중하면서도 명확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능력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 생각의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사실에 근거하여 자신의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당신이 틀렸다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존중하고 논리적으로 대화하려는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이 사람은 다르다고 느끼게 됩니다. 설령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지적 대화는 관계를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단순한 감정적 교류를 넘어서서 서로의 사고를 자극하고 발전시키는 관계가 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갈등조차도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서로 다른 관점을 통해 더 풍부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적으로 보였던 사람과의 지적 교류를 통해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의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 의견 뒤에 숨어있는 깊은 고민이나 경험을 이해하게 되면서 오히려 존경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관계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관계, 갈등이 있어도 그것이 성장의 기회가 되는 관계, 이러한 관계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성숙한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는 정보 과잉의 시대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의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마음을 움직이려면 무엇보다 명확하고 강렬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득하려고 할 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 합니다. 더 많은 근거를 대고 더 자세한 설명을 하면 상대방이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정보가 많아질수록 핵심은 흐려지고 상대방의 집중력은 떨어집니다. 진정한 설득의 힘은 복잡한 내용을 단순하고 명확한 하나의 메시지로 압축해내는 능력에 있습니다. 마치 명사수가 표적의 정중앙을 정확히 맞히듯이 핵심만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한 문장이 가진 힘은 놀랍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군더더기 없는 진심 어린 한마디가 장황한 설명보다 훨씬 깊이 상대방의 마음에 닿습니다. 이는 인간의 인지적 특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복잡한 정보보다는 단순하고 명확한 패턴을 더 잘 기억하고 처리합니다. 또한 감정적으로도 간결하고 진정성 있는 메시지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한 문장이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계산된 말이나 전략적으로 고안된 문구는 금세 들통납니다. 진정한 설득력은 말하는 사람의 진심과 확신에서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양한 소통의 기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의식적 모방, 칭찬, 일관성, 논리적 반박, 간결한 메시지 등 모두 실제로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정성입니다. 인간의 직감은 놀라울 정도로 예리합니다. 아무리 기술적으로 완벽한 대화법을 구사해도 그 밑바탕에 진심이 없다면 상대방은 그것을 느낍니다. 꾸며낸 칭찬, 계산된 친절함, 전략적 동조는 오히려 불신을 낳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기만할 수 없습니다. 진정성 없는 말은 아무리 유창해도 상대방의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설프더라도 진심이 담긴 말이 훨씬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는 인간 소통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진정성이란 상대방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이해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의 독립적이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그의 마음과 상황을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진정성을 갖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하려 한다는 내면의 진심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눈빛에서, 목소리 톤에서, 몸짓에서 그 진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을 받은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가장 아름다운 순환입니다. 진심은 진심을 낳고 이해는 이해를 가져옵니다. 당신이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려 노력하면 상대방도 당신을 이해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당신이 상대방을 존중하면 상대방도 당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은 즉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번의 시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결국 돌아옵니다. 빠르지는 않아도 반드시 닿습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신비로운 법칙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 전략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존중과 신뢰의 시간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진심 어린 태도로 상대방을 대할 때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 도움 요청하기, 무의식적 모방, 진심 어린 칭찬, 일관성 있는 태도, 존중하는 반박, 간결한 메시지,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큰 원리 안에서 움직입니다. 바로 상대방을 하나의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단 한마디라는 것은 특정한 문장이나 표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당신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 전달될 때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단 한마디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에게 적대적인 사람들도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이해와 존중의 태도로 꾸준히 다가간다면 원수까지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 여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가능하다는 것을, 진심은 결국 돌아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당신만의 새로운 인간관계 여정을 시작해 보십시오.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그 따뜻함이 다시 당신에게 돌아오는 아름다운 순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소통의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따뜻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